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2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마뜩지가 않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전반적인 약세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수가 안 빠졌습니다. 전반적인 반등세, 지금은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까지 비교적 탄력적인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런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1% 가깝게 크게 내려갔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 최근 한 1년 이상 시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 핵심 파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도체, 또 한 가지는 2차전인데요. 자, 반도체는 지난 8월 달에 한번 휘청됐죠. 그 쇼크를 받은 바 있고 아직도 그 상태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LG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특히 LG화학의 대안 종목이다 해서 떠올랐던 주목받았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조차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특히 제가 강조했던 2차 전지 종목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으로서 SKC를 말씀드렸던 건데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왔죠. 자, SKC 같은 경우는 또 그들 종목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면 혼란스러운 것 정도를 넘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과연 왜 그런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그 판단을 면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게 있어서, 자,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현재 우리 지수가 자생력을 갖고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결국 우리 시장의 판도 측면에서의 현 장세는 종목 장세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점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2, 3개월 전부터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놨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오늘까지도 계속 매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종목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죠. 한 종목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또 한 종목은 맥스트. 근데 맥스트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테마는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살아날 종목, 그런 테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 종목,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 테마는 워낙 테마가 강렬하고요. 또 수명도 아주 길죠. 또 이슈도 상당히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나면 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소지가 거의 필연적이다 한 그런 신념을 갖고 일정 물량, 일정 종목의 일정 물량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이들 종목이 올라갈 때, 그럴 때다 싶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들 종목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까지 갖출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최근에 약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들 종목을 메꿀 수 있는 그 대안 종목으로 새로운 네 가지 종목을 현재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KH 바텍이 그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도 KH 바텍은 주가가 그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도 장중에 흔들렸지만 역시 큰 문제 없었던 강세를 유지했다는 거고요. OCI도 말씀드렸죠. OCI도 매수할 눌림목에서 매수할 기회를 했던 건데 오늘도 강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말씀드린 종목이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모양이 괜찮아요. 추가 매수까지 감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서 현재 시점 가장 중요한 종목, 초점을 가장 크게 맞출 대상은 무조건 KH 바텍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들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을 건데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경제지표는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초 발표되는 ISM 제조업 PMI 지수 59.9,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좀 부진하게 나온 것과 좀 대별되죠.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세가 아주 탄탄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현재 랠리를 정당화시키고도 남는다는 거죠. 다만 ADP 8월달 민간 고용 증가치가 37만 4천 명입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는 거죠. 월가 예상치는 60만 명입니다.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다는 건데 3, 4일 정도 있다가 노동부에서 발표해야 되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증가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약간 부진하게 나온다면 그것이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이퍼링, 이미 공식화되어 있습니다만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타이밍이 이제 늦춰질 가능성이 있거나 최소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스탠스가 공고히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적어도 미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문제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한테는 다소 위화감이 좀 생기긴 하지만 미국 증시가 좋은 게 우리 증시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일단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좀 높죠. 2.6%가 나왔다는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유럽도 3%가 나왔고 미국도 2.8, 2.9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다소 이제 부담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물가지수가 하향 안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아마 그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 대형주들도 움직이는 수준이 나올 소지가 상당히 높죠. 바로 그 물가 부담 때문에 테이퍼링 내지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계속 이머징 마켓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1.30 약간 내려갔는데요. 크게 무리 없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92.5 괜찮은 모습이고요. WT 원달러 환율은 약간 오늘 올라갔습니다만 4원 정도 올라갔습니다만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큰 무리는 없는 모습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 오른쪽 끝에 있는 박스에 최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큰 문제 없는 추세상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반등이 나왔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현재 국내 증시의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보일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 오늘 하루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현물점 매물에 나왔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지수 전반적인 코스피 장세 분위기 등은 안 좋았습니다만은 주변 증시는 뭐 전혀 나쁠 게 없죠. 나스닥 선물,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등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우리 증시만 한국적 어떤 특색 때문인지 간에 일단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삼성전자에 대한 또는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순간적으로 집중됐던 것이 다소 그 후유증으로 오늘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단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상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삼각 순매도를 했지만 역시 대규모로 매도한 것은 아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기관들 매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매도 따라 현재 추정하면서 현재 매도한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베이시스는 괜찮아요. 베이시스 막판에 또 올라가서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장중 베이시스도 컨탱고 플러스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반등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같이 에둘러서 현재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약세 원인, 특별히 악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도가 이틀 연속 내려갔다는 건데 큰 폭으로 내려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큰 문제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겠죠.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순매수했다는 거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그래프로 그린 막대 그래프인데요. 오늘 그래 조금 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악재가 아니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내려갔다는 것은 결정적인 악재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 부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근 2주에 가까운 반등에 따른 기술적 반락이 단발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판도 측면에서 현재 양대 축 중에 하나였던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 개인들은 다 갖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요. 이들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 심리를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굳이 찾아본다면 그런 정도인데요. 그 외 이런 정도의 악재면 어떤 구조적인 큰 문제는 전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현상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C로 좁혀서 그 약세 원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글쎄요, SKC에 대한 특별한 악재를 찾아본다면 몇 가지, 꽤 많긴 많아요. 일단 유안타 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죠. 원래 목표가 18만원에다가 145,000원. 이유는 금년 실적은 좋지만 2022년도 내년 실적은 약간 줄어들 것이다, 다운된다는 거죠. 케미칼 부분이 특히 오늘 피크 아웃이라고 하죠. 금년 정점을 지나서 내년부터는 약간 다운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감점을 했고요. 그리고 고정 투자, 지금 엄청나게 5공장, 6공장에다 폴란드에다 말레이시 공장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외형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에 따른 투자 부담이 늘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 투자 부담이 늘게 되면 그만큼 재무 위험이라든가 또는 현재 수익성 위험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건데, 이와 관련된 반론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했죠. 최근 들어 LG화학 악재, LG화학은 왜 그렇게 악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LG리스크, GM볼트 리콜에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심사가 연기가 됐죠.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도 악재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LG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전기차에서도 ESS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리고 폭스바겐 ID3라고 하는 전기차에서도 화재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거 말고도 SK그룹과 관련된 각종 노이즈가 있었죠. 자회사, 텔레시스 재무 위기도 있었고, 또 얼마 전 SKC의 또 다른 자회사 실트론과 합병 추진을 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 잘 나가는 SKC와 주식회사 SK, 지주회사 SK와 아예 합병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그런 소식 때문에 혹여 그런 이슈에 다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었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빼놓고 합병설, 특히 SK 지주사와 합병하거나 SK 이노베이션 합병한다 하는 그런 설은 낭설이죠. 양사가 다 부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노이즈에 좀 시달린 측면이 좀 있었고요.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익 둔화와 관련돼서는
원래 케미칼의 금리는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케미칼 산업은 원래 사이클, 시클릭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순환 사업입니다. 순환 사업.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다운 되는 때도 있거든요. 금년이 피크고 내년 약간 다운이 된다 하는 것 뿐이죠.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케미칼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지금 거의 85%가 케미칼 사업 부분에서 지난 2분기 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동박 부분은 빠르게 성장은 하고 있으나 동박 부분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기여도는 불과 15%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도 보다 훨씬 비중이 큰 케미칼 부분에서 다운 사이클, 다운이 되는 정도가 더 크니까 당장은 그 공백을 메꾸지 못하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주 사업 부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과 의례적인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을 침소봉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유한타 증권에서 이 부분을 뭐 그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좀 무리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요. 또 고정 투자 부담은 당연한 거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거기에 순발력을 발휘해서 공장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안정만을 위해서 현재 시설 투자를 등한히하면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지게 되죠. 우리 빠른 시대적 변화에 고정 투자 자산에 대한 고정 투자 부담이 약간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대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정 투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시각 차이를 넘어서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악재는 뭐 상당히 다양한 악재가 나왔습니다만은 국지적이거나 단기적인 악재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가격 하락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추세적으로 2차 전지 가격은 조금씩이라도 내려가는 추세라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차량용 전기차 등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수요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영향도 좀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됐죠. 바로 그 바람에 전반적인 가격 하락 요인이 생겼다는 것뿐인데 추세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또 이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K그룹 전체와 관련된 합병 등 노이즈는 이미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돼 가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SKC가 이 이상 더 크게 밀릴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웬만하면은 13만 5천 원 아마 최근 최저점일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킬 것이라는 거고, 만약에 14만 원 이하가 되는 상황이 내일 당장이라도 나온다면 안 갖고 있고는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하락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크게 내려갔다고 해서 뭐 기분은 뭐 썩 좋지 않겠지만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3, 제4 강조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굴곡은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현재 SKC의 차트인데요. 작년이죠. 작년 8, 9월 달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조정을 상당 기간 받았던 적도 벌써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걸 다 극복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네 번째인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러한 굴곡을 이러한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세적인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일단 KH바텍,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KH바텍 차트를 올려놓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매도 신호가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고,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팔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사실 KH바텍뿐만 아닙니다. 파인테크닉스, 특히 그 중에서도 세경 하이테크 하고요,
UTI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두 종목은 공통점이 있죠. UTG, 울트라 씬 글라스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갤럭시 G 시리즈에서 S펜 기능이 장착되어 있죠. 그 S펜 기능에 필요한 그 강화 유리가 바로 UTG인데, 그것을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해서 또 현재 세계 하이테크는 모 증권에서 현재 그 목표가를 39,000원 정도로 크게 올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올라갔다는 건데, 사실 세경 하이테크의 호재는 세경 하이테크에 현재 그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갤럭시 시리즈와 관련된 종목들 전체의 공통 호재가 된다는 거죠. 세경 하이테크한테 좋은 것은 지금 KH 바텍한테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 종목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뭐 현재 이농수 첨단 수제 오늘 약간 내려갔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이거나, 또는 뭐 오늘 인탑스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화전자 같은 종목도 많이 올라가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MC넥스도 갤럭시 시리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내는 분위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도 측면에서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흥행이죠. 지금 갤럭시 시리즈도 흥행에 따라 인기를 얻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사실은 이 흥행과 관련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흥행 사람은 영화 산업이 있거나 또는 음악 산업 같은 게 흥행이죠. 어떤 특정 영화나 특정 노래 또는 음악이 크게 흥행을,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그 게임이나 특정 작품이 크게 흥행을 할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에 따라 인기도 올라가서 주가도 순간적으로 그 인기가 있는 동안에 급등하는 것이 흥행 산업의 일반적인 패턴이고 해서, 특히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도 좋아하는 개인들의 투자 트레이딩 대상으로 많이 떠오르는 파트가 바로 흥행 산업 내지 흥행 아이템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일반적인 흥행이 있습니다. 일종의 제품의 사이클, 제품의 어떤 주기적인 사이클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흥행입니다. 가령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1년에 2번, 여태까지는요. 또 그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일정한 흐름을 타면서 좋을 때는 현재 나쁠 때는 나쁘지만 신제품이 나가면 현재 그 흥행을 어느 정도 현재 흥행이 일어나서 주가도 좋아지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흥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특별 흥행도 있죠. 사실 이게 주가를 봤을 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흥행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 흥행.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진단키트 흥행이 엄청났었죠. 시젠, 최근까지도 현재 바이오니아가 그 흥행 대박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런 특별 흥행 같은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수익을 내면 좋으나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죠. 어쨌든 그런 흥행이 그런 특별성을 좀 갖고 있는 측면은 분명합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갤럭시 시리즈 G 시리즈도 흥행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흥행과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형태 인자, 폼 팩터, 전반적인 형태 구조와 관련된 그런 대변화, 구조적 변화 또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흥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큰 변화라고 한다면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것, 이게 형태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흥행은 엄청나게 큰 대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간신히 전화만 하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것도 폼 팩터의 대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결코 현재 아주 작지 않은 웬만큼 큰 폼 팩터,
형태 인자의 변화가 바로 이번에 나온 폴더형, 플립형입니다. 일반적인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바형,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그 틀을 벗어나서 폴더형 그리고 플립형, 꽤 쓸만한 기능과 그리고 편의성을 갖고 한 39태 성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형태가 바뀌는 거죠. 이런 흥행은 상당히 큰 흥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흥행, 짧게 인기를 얻고 말, 그럴 정도의 흥행이 아니고 또 짧게 올라가고 말, 그럴 정도의 일시적인 소규모 흥행도 또한 아니다는 그런 관점이죠. 매우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흥행이 크게 불러일으켜질 가능성이 큰 폼 팩터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다 하는 관점에서 다른 흥행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KH 바텍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4만원, 2,000목표가 제 4만원 제시해드리고 있으면 그 정도가 아니고 5만원 이상도 잘하면 경우에 따라 1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감히 KH 바텍은 웬만하면 팔지 말고 기회가 나면 사야 되겠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어쨌든 그런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 종목을 강력히 보유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사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 거에 서 약간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OCI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금년도 금년이지만 금년 하반기 때부터, 특히 내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이미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측면, 그리고 미국의 이상기후 등으로 해서 태양광 수요가 이제 일시적으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수요가 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책 방향과 일치되기도 하죠. 그래서 2020년도 본격 실적 성장 시기가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실적,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웬만큼 올라갔어도 지금 현재 이 포스코인가요? 지금 OCI 차트를 다시 올려놓고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OCI인데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현재 일단 1차 목표지 16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한 20만원 정도까지는 너끈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또 장기 성장 동력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죠. 옛날 동양화학저리에 약 70만 평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재평가 요인이 생기는 것이고요. 적어도 현금 흐름상 최소 2조 원 내지 3조 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 이익 개념이 아니고 현금 흐름상의 개념으로 봐서 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수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응급제, 특히 코팅용 피치 국산화에 진출을 했다는 것도 장기 성장 동력 하나를 장착시킨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추세적으로 20만원 넘어 2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죠. 일단 20만원까지만 보고 2차 목표치까지는 전설적일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까지 본다면 25만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H 바텍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LG 마이크론은 위치가 좀 높아서 쫓아가서 매수하기 좀 나쁩니다. 그런데 있는 물량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고점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터지는 물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추격해서 기술적 부담이 있으니까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자 하는 건데,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그 성장 스토리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삼성의 OSAT, 즉 비메모리 반도체 등의 뭐 테스트나 또는 현재 패키지 부분은 아웃소싱을 한다는 게 OSAT 흐름입니다. 그게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서버용 DRAM 수주 쪽으로 원래 서버용보다는 모바일용으로 많이 수주를 받았던 건데 서버용으로도 그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외연 확장 및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패키징 쪽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 지분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분 32.7%를 갖고 있는 SK 머티리얼스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얼마 전 물적 분할을 했던 하나 WLS에서 초고속 충전 기술 이것과 관련돼서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현재 18,000원 정도 수준인데 1차 2차 목표가는 이제 2만원 정도 내외를 봤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역시 한 2만 3, 4천원 정도 수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일단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는 약간 불편합니다.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 만약에 주가가 좀 내려와서 눌림목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적정 주가, 매수 주가는 대략 한 17,500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약간 그보다 좀 높은 상태, 대략 18,000원 근처 수준에서도 매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 봐서 그 타이밍을 노릴 수 있겠다는 건데 어쨌든 현재 있는 물량은 뭐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MCNX인데 실적 베이스는 현재 약하고 그 전망 또한 다소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뚜렷한 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갤럭시 시리즈 일단 갤럭시 G 폴드 3 및 플립 3가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MCNX의 카메라 모듈은 주로 A 시리즈에 장착된다는 것에서 G 시리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Z 시리즈, G 시리즈 그거 거리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떡구멍 효과라고 하는 스필오버 효과라고 합니다. G 시리즈가 잘 나가면 A 시리즈도 어느 정도 긍정적 현재 그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건데 MCNX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흐름도 최근에 내려왔었죠. 벌써 한 4, 5개월 이상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인 것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그런 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배경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단기 모멘텀은 8월 19일 날입니다. 미 현지 날짜, 우리 날짜는 8월 20일 날이 되겠죠. 테슬라의 매년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 작년에는 배터리 데이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AI 데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FSD 즉 완전 자율주행차가 강조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현재 관련되어 있는 전장업체 전장 부분이 강조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용 카메라를 주 사업으로 또 미래 성장 동료로 삼고 있는 MCNX 같은 경우 또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일단 현재 현재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되지 않죠. 그래서 45,000원대라면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47,000원 넘어서 매수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도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실적이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질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수준보다 조금 낮은 상태인 55,000원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인 목표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상 보기에는 지금 현재 펀더멘탈상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